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고 미국에서는 지금 뭐 잭슨홀 미팅이니 또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니 하면서 그 혼란스럽고 뭔가 선명하지 않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9월에 중국 부동산 리스크 있죠. 그 다음에 금리 계속 흔들리고 있고 미국 국채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채권 잘못 선택하신 분들은 뭐 한 10% 이상의 손실도 지금 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리고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동결이 유력하고 우리가 지금 먼저 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뭐 우리가 금리를 올리거나 또는 내리거나 하지는 않을 거다. 동결로 이어질 거다 하는 그냥 별다른 이슈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창용 총재의 그 발언이 약간 매파적일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상 미국에서 점차 매파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점을 상당히 뒤로 예상할 수밖에 없는, 뒤로 미뤄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들. 지금으로서는 뭐 5월 정도라고 보고 있지만 주식시장이 항상 한 6개월쯤 선반영한다고 보고 이제 본다면 지금 8월에서 이제 9월 요 구간에서는 내년 3월 정도에는 금리를 낮추겠지라고 원래는 생각했던 게 이제 그렇지 않을 거라고 5월로 적어도 5월 정도는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예상이 나오면서 증시가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조금 주가도 좀 하락하고 또 미국의 반응도 좀 늦게 보고 좀 늦춰서 더 보고 그리고 9월 초중반에 있을 그 중국 그 부동산 업체들의 이제 어떤 상환 그 채무 상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잘 보고 중국의 이제 정책이 경기 부양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들도 좀 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도 그냥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게 이제 오늘은 우리 증시가 좀 빠졌고, 미국 증시가 일단 그러니까 하락했다기보다는 미국 증시가 물론 나스닥은 좀 강보합이었고 이제 다우존스와 S&P 500은 좀 빠졌는데 장 초반에 상승을 하다가 그러니까 상승세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좀 빠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흐름이 좀 눌린 거죠. 흐름이 상승 흐름으로 가지 못하고 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비슷하게 좀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전날 그러니까 오늘 말고 어제 장에서부터 벌써 오후 장에서 이런 흐름이 좀 예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모로 아직은 섣부르게 비중을 늘리고 뭐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갈 만한 공간이 없어요. 자금이 뭐 특정 어떤 주도하는 섹터가 딱 보여서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런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움직이면은 그쪽에다 치중해서 투자를 할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반도체도 하루 오르면 하루 빠지고 2차 전지도 하루 빠지면 하루 오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테마가 막 움직이잖아요. 테마는 당연히 원래 움직이죠. 그런데 그 테마주라고 우리가 부르는 실체가 없는 그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은 종목들이 갑자기 막 움직여요. 초전도체가 그랬고 맥신이 그랬고 오늘은요 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어요. 상한가 나오고 막 그랬는데 뭐 우리로 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뭐 등등 해서 많이 몇 종목이 올라갔는데 그냥 평소에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좋다고 보고요. 오늘 상한가 가고 뭐 10몇 %씩 올라간 이제 지점에서는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테마는 미리 잡고 길목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 이상 뒤쫓아가면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거를 늘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테마가 빨리빨리 도는 순환매를 빨리 돌고 있는 그런 업종별로 그렇게 돌고 있는 장세인 거는 맞는데 이걸 그래서 쫓아가야 할까? 그런 거는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이제 방향이 선명하지 않다면 그냥 좀 쉬자. 쉬는 것도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그렇게 9월 초 지나갈 때까지는 변동성이 원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그냥 쉬는 것도 답이고 쉬는 것도 투자의 일부다. 잘 쉬는 것이 그러니까 증시 시장 전반적으로 빠지고 깨지는 상황에서 내가 잃지 않는 것만이 상승 구간에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그거는 너무나 중요하고 아주 어떤 선명한 명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생활화 하시면 좋겠습니다. 증시가 빠질 때는 비중을 늘리지 말고 적어도 비중을 일부 줄이거나 최소한 홀딩만 하시고 증시가 올라갈 때 시장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때 호재가 나와서 올라갈 때 그때 비중을 늘리는 게 맞다. 이것 기본 중에 기본인데 사실 지키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요 368종목이 올랐네요. 코스피가 505종목이 빠졌습니다. 0.41%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100이 0.17% 하락을 했으니까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흐름이 좋았네요. 그렇죠? 코스닥은 639종목이 올랐고 866종목이 빠졌습니다. 1.17% 하락했고요. 코스닥 150이 2.17% 빠졌으니까 대형주가 더 안 좋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많이 사고 기관이 많이 팔고 외국인이 약간 매수를 거들었다면 코스닥은 개인이 혼자 매수, 외국인이 엄청난 매도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선물지수는 0.4%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0.31%가 올라서 1339원대 기록을 했고요. 국제유가는 0.6% 빠져서 79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코스피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연준 인사가 금리 인상 가속화를 언급하는 등 긴축 지속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진 가운데 대형 전기 전자주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3일 만에 하락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2차전지 관련주 중심으로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여 1%대 빠졌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미국의 매파적 발언 및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 관망세의 하락 이런 제목으로 미국 연방은행 총재의 매파적 발언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하며 혼조 마감한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우리 코스닥 지수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관망세 내일 나오죠. 이제 내일 장 마감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하락폭이 커지면서 크게 빠졌다는 거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기반한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양자 컴퓨터의 상온 작동 가능성이 부각되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몇 가지가 더 있지만 다음에 기회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면은 오늘 오른 종목이 4종목이고 다 0. 몇 %, 많이 오른 종목이 없어요. 삼성전자 우선주, 카카오, KB금융 4종목이 올랐고요. 반면에 빠진 종목이 포스코 퓨처엠이 마이너스 3.65,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네이버 3종목이 2%대 빠졌고요. 코스닥은 일단 포스코 DX가 오늘 코스피 이전 상장 얘기가 나오면서 9%대 상승이 나왔고 리노공업이 1%대, JY펜터테인먼트가 0.5%대 3종목 SM까지 해서 4종목이 올랐고요. 반면에 펄어비스가 마이너스 14%대 크게 하락을 했고 LNF가 마이너스 5%대, 에코프로 BM이 마이너스 4%대 빠졌습니다.
업종은 코스피의 경우 보험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DB손해보험이 3%대, 롯데손해보험이 2%대, 삼성생명도 2%대 빠졌고요. 의료 정밀 업종이 가장 안 좋았는데 미래산업이 마이너스 13%대, SD바이오센서가 9%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KCS가 상한가, 인성정보 9.93, 아이크래프트 8.25% 올랐고요.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가장 많이 빠졌는데 펄어비스가 마이너스 14%대, 네오위즈가 마이너스 8.4, 위메이드가 마이너스 5.6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네요.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은 동아ST 4%대, 환인제약, 삼일제약, JW 중외제약, 유한양행 우선주와 유한양행 본주가 2%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이 마이너스 4%대, SK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노트, 팜젠사이언스가 마이너스 3%대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올리페스가 상한가, 한국 BNC가 20%대, S바이오메딕스가 10%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휴마시스와 휴젤이 마이너스 6%대 빠졌습니다. 공매도 832억 원이 줄었고 코스피의 한국앤컴퍼니, 율촌화학, 오리온 순으로 세 종목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요.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면은 코스피의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포스코DX, 펄어비스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 보면은 코스피는 현대, 미포조선, 필라홀딩스, 이마트, 넷마블, 영원무역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하이드로리튬, 상상인, 코미코, LB세미콘, 원익홀딩스 순이었습니다. 자, 내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아마 3.5% 현재대로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2월, 4월, 5월, 7월 4번 동결했는데 이번에 5번째 연속으로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자, 엔비디아가 이번에도 주가 상승이 이제 나올 거다 하고 예상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았고 내일 실적도 호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자, 포스코 DX 코스피 이전 상장을 이제 한다고 지금 나왔는데, 자, 이걸 보면은 이제 LNF가 9월 중순에 발표를 하자 다시 이제 이거를 이제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LNF 주가도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전 상장 문제를 확정짓는다면. 그래서 포스코 DX를 보면서 좀 LNF도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DX는 그 자체로도 뭐 산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업하는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호실적이 좀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호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62만 주 넘게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500원이 올랐고요. 금융투자 보시면 14만 6천 주. 금융투자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짧게 수익을 내고자 하는 그런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의 수급을 보여주는데 오늘 삼성전자 돌아섰습니다. 매수로 500원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개인만 2만 3천 주를 매수, 외국인이 많이 팔면서 주가가 4만 원이 빠졌습니다. 에코프로 BM 역시 개인만 매수, 외국인이 20만 주 넘게 매도하면서 6일 연속 매도, 16,500원 빠졌습니다. 셀트리온도 개인만 매수, 외국인은 6일, 기관은 7일 연속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도 1,900원이 빠져서 14만 원대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헬스케어, 기관이 많이 매수하고 외국인이 5만 6천 주 이틀 연속 팔고 개인이 약간 거들었는데 주가는 900원이 빠진 상태입니다. 위메이드 개인만 매수하면서 특히 기관의 매도가 세게 나왔죠. 그래서 주가가 3만 5천 원대까지 다시 밀렸습니다. 시간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이었고요. 에코프로 0.74% 9,000원이 오른 123만 원. 에코프로 BM 0.31% 1,000원이 오른 32만 2천원. 셀트리온 0.07% 100원이 오른 14만 1,600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0.63% 400원이 오른 64,100원. 위메이드 보합이었습니다.
자, 일봉 보면 삼성전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쪽에 481선, 위쪽에 121선 단기 박스권에 갇혀 있고 오늘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121선 부근까지 주가가 올라왔지만 그걸 뚫지는 못했다. 그래서 121선을 뚫으면 그 뚫을 때 비중을 늘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81선의 저점 지지가 확실히 나오는지 그걸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에코프로 어느 정도 이격도가 벌어지는 상태에서는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요. 오늘 장중에 더 빠졌는데 결국에는 아래 꼬리를 달고 쭉 끌어올라오면서 3일선에 딱 기대는 그런 흐름. 3일선에 기대는 정도면요, 이건 급등주예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 최근 일주일여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 이거는 급등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밀릴 수는 있겠지만 곧바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130만 원 정도의 가격대에 매물대 지난 그러니까 신고가를 쓰기 위한 그 매물벽이 조금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 주가가 약간 약세죠. 머리 위에 노란색 21선이 있는데요. 21선이 지금 주가를 찍어 누르는 그런 어떤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하방에 초록색 61선 부근까지는 밀릴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계속 걷잡을 수 없이 빠지고 있어요. 61선 뚫지 못하는 두 번의 타이밍. 지난달에 121선 부근에서 밀리더니 이번에 61선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자, 13만 원대까지 내려갈 것이냐. 굉장히 암울한 그런 구간이다. 합병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것은 좀 의아한 그런 대목이라고 보이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음봉을 만들고 특히 윗꼬리를 달고 더 못 올라가고 쭉 빨려 내려오면서 241선 밑으로 내려왔고요. 결국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현재 구간으로 보면은 중요한 지지라인이라고 생각했던 241선이 깨졌기 때문에 조금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메이드는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34,000원대 지난달 말에 있었던 저점 부근을 다시 깰 거냐 이거를 좀 잘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지금 선물지수 미국 선물지수 보면 다우존스가 63, S&P 500이 10.25, 나스닥이 40.25를 보고 계시고요. 아직 미국 증시가 개장할 때까지는 1시간 반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선물지수 움직임 보면은 다우존스가 68, S&P 500이 8.5, 나스닥이 20.7. 그러면은 나스닥하고 S&P 500은 상승세가 더뎌지고 있고 다우존스는 약간 다시 또 내려갔네요. 지금 63, 53까지 내려왔네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나스닥도 18까지 지금 빠졌고요. S&P 500도 7까지 밀렸습니다. 지금 선물 지수가 상승 폭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라면 오늘 미국 증시가 역시 시초가는 약간의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곧바로 하락 반전하거나 좀 상승폭을 둔화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